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 어젯밤에 제가 그 3프로TV 녹화를 하고, 밤에 이제 들어와서, 정말 농담 아니고, 뭐 씻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바로 잠들어서요. 또 너무 일찍 잠들다 보니까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 스스로도 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인 다짐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 이제 저도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채널 구독자분도 이제 거의 7만 분 가까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안티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안티들이.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비판. 저는, 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분 좋고,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2차선을 더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 작년 4월 달에 올렸더라고요. 이 영상이 사실상 저의 유튜브 채널의 거의 첫 영상이긴 했는데, 지금 보면 뭐 사실 뭐 별 내용도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데 편집이나 이런 게 너무 이게 여기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막 글씨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이때 이 생각했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유튜브가 좋은 게 어쨌든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2차선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랬냐면 저희 이제 그 1차선은 이렇게 쭉 가잖아요. 1차선을 갈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빨리 간다고 하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거나 하이빔 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만큼 다 간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열받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에 2차선에 가게 되면, 남들이 싱싱 달릴 때는 뭐, 아우, 뭐야, 저거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선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제가 왜 언제 얘기했냐면 애널리스트 올 때 왜 그랬냐면 내가 처음에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애널리스트 해본 적도 없고 뭐 보고서를 써본 적 있어. 뭐 저기 뭐 그래프를 만들어 본 적 있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막 쉥쉥 막 달려가는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많으면 부러워할 것 같지만 저는 원래 2차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 차분하게 가자.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어, 지금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에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엄청 많고 그분들을 만약에 제가 그분들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막 너무 오버해서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애널리스트가 유튜브를 하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많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고객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작년 2월 달에 애널리스트 첫 데뷔를 했는데 3월 달에 데뷔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도 세미나를 오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컨퍼런스 콜만 하는데 컨퍼런스 콜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내가 그래도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판서라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제가 친구들 중에 이제 교수하는 친구들은 수소문 해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그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고객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처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위치 에너지란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그 물리에 보면 여기서 위치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떨어질 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력 발전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렇게 힘이 생기거든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운동할 때 생기고 위치 에너지는 여기 위치에서 이 위치로 낮아질 때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저는 그 여의도에서 하는 금융 용어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지식들 이건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의도에서만 머물면, 여의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머물면 물론 이것도 엄청난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려와야 될 필요는 없었고, 근데 내려오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이 뭐 하다못해 뭐 채권 매수 이렇게 안 하고, 채권은 매수한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돈 빌려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만 설명을 하는 걸로도 가치가 있는 거다. 왜냐면 여기 이런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3프로TV에서 정진 정프로님이랑 제가 막 연준이랑 미국 정부랑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완전 이해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막 많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경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이제 제가 이번에 FOMC 회의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반성을 하게 된 게, FOMC 회의라는 과목, FOMC라는 과목은 제가 100점 맞았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FOMC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려면 그냥 내가 이거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실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영상을 보면서, 작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서 이제 쿠팡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쿠팡 상장됐을 때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흥분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쿠팡이 100조라는 가치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고평가라는 거, 이건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쿠팡이란 회사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쿠팡이란 회사가 매크로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 그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할 때 내가 번 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만 이렇게 투자를 하죠. 이렇게 하는 거. 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잽 한 번 정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쿠팡은 어떻게 하냐면 매출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매출만 오면 이익?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싸우자. 일단 내가 한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잽 이렇게 하는 거라면 쿠팡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쿠팡의 그 상장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말씀하면 좀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쿠팡처럼 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솔직히 뭐 혼자 진짜 엄청 열심히 그냥 한 거거든요. 지나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도 뭐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예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막 이렇게 하더라고. 재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이만큼만 해야지 저만큼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왔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전통적인 기존의 이제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고, 저랑 친하신 분들은 진짜로 걱정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이렇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다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다짐입니다. 첫 번째 다짐. 제가 이제 인포맥스 라이브에 진행을 했잖아요. 처음에 수요일 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은 제안을 해주세요. 야, 이게, 너 여기도 나와, 저기도 나와, 여기도 나와. 근데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거의 거절을 안 했거든요. 거절을 못 했습니다. 이게 아이고, 나 이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다 나갔죠. 다 나갔습니다. 다. 아유, 어려운데요. 뭐 이런 거, 좀 있긴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제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막 치열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3프로TV 나가서 7시 막 넘어서까지 진짜 열정적으로 막 설명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 좋은데 이게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아직은 여기 지금 재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식의 재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들어오는 게 아직 많지 않더라도 내 재고 부분에서 어떻게 좀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나가는 거는 이제는 사실 제가 막 여기서 막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저 여기 있어요. 저 처음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거,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께는, 정중하게, 인포맥스 라이브랑,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를 제외하면, 가급적이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다짐입니다. 두 번째 다짐은 이거는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욕심이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원래 스케줄대로 가고 있었는데 게임스탑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게임스탑. 공매도 하필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공매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게임스탑 얘기가 나오니까 또 게임스탑 얘기하고 또 이제 금리가 이제부터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금리 얘기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시장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주가도 뭐 좀 요새 힘들고 그러니까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좋을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사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아카데미에 좀 다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은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는 좀 줄이는 걸로, 완전 안 하진 않고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또 시장 막 흔들리고 그러면 또 하겠죠?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이건 다짐입니다. 그냥 제가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생각,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알려드리겠다. 이 생각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이래서 제가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무형자산 그리고 리얼옵션. 이게 무형자산이 맞냐, 리얼옵션이 맞냐, 그거 요새 주가
뭐 금리 오르고 이래서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뭐 당분간은 뭐 이게 안 좋을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진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뭐 제가 이제 직업이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니까 금리에 관심이 있지. 저는 솔직히 금리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뭐 오를 수 있나요? 근데 뭐 못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예. 근데 뭐 그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 가능하죠. 그래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서 뭐 5% 갑니까? 3% 갑니까? 10% 갑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저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앞으로 올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6월달, 7월달까지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봐야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면 뭐 2% 넘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게 무슨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금리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형자산 투자만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무형자산 투자해야죠,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빌딩 사는 게 아니고 월세 받으려고 빌딩 사는 게 아니고 무형자산 투자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유튜브 채널 이호석 아카데미 이 채널에 지금 이제 구독자분이 6만 8천 분 정도 되시고 이제 조만간 뭐 7만 명도 되고 막 하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회사에서 암묵적 동의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제 채널을 겸직으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제가 하는 이 일이 회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업계 최초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과연 저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방향을 일치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이건 진짜로 가능하긴 한 건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그 여의도에 계신 많은 젊은 분들이 사실 회사 여의도를 떠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 회사 도움이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잘 되는 게 나한테도 잘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게 회사가 잘 되는 거다.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본 겁니다. 이건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못 해주는 거고 저 혼자 고민해서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리얼 옵션인데 리얼 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하는 규모는 내가 정할 수 있는데 업사이드는 열려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쓸지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업사이드는 그냥 몰라요. 모르는 건데 업사이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뭐 불확실하면 안 좋은 건데 좋은 게 불확실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얼 옵션이라는 관점 그리고 무형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호석 아카데미에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다짐 밖으로 나가서 발산하는 것보다 저의 내실을 쌓는데 더 집중하겠다. 두 번째 이호석 아카데미 좀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해보겠다. 세 번째는 무형자산과 리얼옵션이란 개념에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과감한 투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